5년 만에 돌아온 9회의 레이스, 새로운 차량, 새로운 클래스로 한층 더 재미를 노리는 대한민국 최대 모터스포츠 시리즈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024년 시즌 CJ 대한통운의 통합 브랜드인 오온해를 타이틀 스폰서명으로 사용하면서 오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공식 명칭이 발표되었습니다. 2014년 슈퍼레이스 시즌을 앞에 두고 올해 생기는 변화를 모터포메이션이 짚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터포메이션의 국내 담당 프리젠터 세피아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새로운 클래스와 새로운 차량들입니다. 슈퍼레이스는 언제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온 대회였습니다. 2008년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괴물급 출력을 자랑하던 스토카를 시작으로 2012년 기존의 슈퍼 2000 클래스를 GT로 재편함과 동시에 크루즈 및 라세티 디젤 차량 원메이크인 벤투스 클래스가 신설되면서 2014년 V720 클래스로 이름을 바꾸어서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BMW M4 차량의 원메이크였던 M클래스가 신설되었고 2019년에는 미니 챌린지와 레디컬컵 아시아 증대 스포츠 프로토타입컵 코리아가 새로 추가되었고 21년에는 캐딜락 시티4 클래스와 포뮬러 클래스가 연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4 시즌 슈퍼레이스는 새로운 클래스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가장 먼저 SRO 모터스포츠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GT4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우스 PHEV 원메이크 레이스의 진행, 세 번째는 스포츠 프로토타입 코리아컵의 운영 주체 변경, 그리고 올 시즌에도 함께하는 코리아 트로피오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SRO가 슈에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거는 2023년 10월에 발표됐던 GT4 클래스의 도입입니다. 이 RACB GT4죠, 정확히는. 이게 사실은 23년 시즌 거의 최종전 직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SRO 모터스포츠 그룹이 도대체 슈퍼레이스랑 무슨 생각으로 제휴를 했느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SRO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GT4 클래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증도 나왔고 루머도 나왔었습니다. 뭐 좀 가장 큰 유력한 루머로는 슈퍼 6000을 단기적으로 대체해서 이 슈퍼 6000을 후계자적 최저한 클래스 올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내용은 그 GT4 클래스와 기존 지금 사일론 타이거스나 GT 클래스 간의 혼주가 가능하도록 GT의 기술 규정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키온 멤버 중에 저랑 신텍스 위원이 사실은 그 23년도 최종전 용인전 직관하고 정말 우연찮게 김동빈 대표님을 만났어요. 슈퍼레이스에. 그 김동빈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좀 물어는 봤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체결되고 나서 체결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좀 말해주는 건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가 그냥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올해 어떤 시스템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레디컬컵 코리아 관련 소식입니다. 레디컬컵 코리아가 사실 스포츠 프로토타입컵 코리아로 바뀌면서 엔트리가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 2년간 레이스당 10대를 넘는 경기도 드물은 상황에서 23년, 그 작년이죠? 작년을 기점으로 모터클래스가 폐업하고 유로모터 스포츠 코리아도 뭐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등의 그런 파행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7전에는 5대가 출조해서 2대만 완주한 상황까지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레디컬 스포츠카의 제작사인 영국의 레디컬 스포츠카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딜러를 구하지 않으면은 뭐 레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레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딜러를 구하게 됩니다. 그 딜러가 어디냐면은 바로 레디컬카 코리아인데, 요 모기업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그린 모터테인먼트입니다. 이창호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릿인데, 이 그릿의 이창호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은 레이싱 드라이버이자 사업가입니다. 레이싱 드라이버이자 사업가인 이창호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릿이 이 레디컬 스포츠카 딜러 계약을 받고 레디컬의 국내 딜러로 참가하게 되면서 슈퍼레이서하고 오거나이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기존 스포츠 프로토타입컵 코리아의 리부트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클래스는 SR1, SRW 여성 클래스죠. 그 다음에 SR3, SR10 클래스로 4개 클래스의 통합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계약은 24년부터 25년까지 약 2년 계약이고요. 사실 이제 이 다른 데도 있고 그릿이지 않습니까? 이 그릿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릿이 이제 레디컬 스포츠카의 국내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창호 대표가 워낙에 레이스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드라이버거든요. 또 이제 램보르기니 슈퍼트로표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원조 미사일 레이스 소리를 듣게 되는 프리우스 PHEV 레이스의 국내 상륙입니다. 이 한국의 기아 K5가 정말 사고 유발자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아반떼 N으로 소카 아반떼 N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원래 이 밈의 원조가 K5였거든요. 근데 이 밈의 해외 원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토요타 프리우스 차종인데요. 이 사실 프리우스로 모터스포츠를 진행한다. 좀 전에 아시아 모터스포츠, 세계 모터스포츠를 발표하신 분들이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일본 슈퍼 GT, GT300 클래스에서 활동했던 AP 알티메 프리우스를 생각하시겠지만, 그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대회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기는 좀 애매하고 퇴역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프리우스는 뭐냐? 네, 지난 12월에 출시된 제5세대 프리우스 PHEV를 가리킵니다. 이 차가 출시됨과 동시에 슈퍼레이스에 정식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토요타 코리아와 슈퍼레이스가 손잡고 원메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원메이크 레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 경주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난 2월부터 참가 접수를 받은 가운데 선착순 15명에게 알춘도 지원해주는 구조로 열립니다만 개막전 기준으로 총 18대가 참가를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4월 6일에 있는 프리우스 마스터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고 이제 드라이버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걱정돼요. 왜냐면 프리우스 PHEV로 스프린트라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슈퍼역전 같은 경우에는 24년 시즌에도 GR 슈퍼카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GR 슈퍼는 2020년부터 5년째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게 홍보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홍보 부족이 원인이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자, 다음 소식은 올해도 함께하게 되는 이륜 레이스죠. 코리아 트로피컵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슈퍼레이스에서 이륜 레이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괜찮겠냐 라고 했고, 실제로 개최되었을 때는 좀 이제 그 사고 이슈로 인해서 좀 다른 경기들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코리아 트로피오로 슈퍼레이스와 라이딩 하우스가 공동 오거나이징을 할 예정이고요. 코리아 트로피오는 올해 슈퍼레이스에서 총 3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슈퍼스포츠 400기 슈퍼레이스 제3라운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슈퍼패스트 600과 1200 4라운드 인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나이트 레이스 전에 서포트 레이스로 개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 슈퍼스포츠 400은 브랜드 원메이크로 개최되는데 아마 KTM, 그다음에 가와사키 이쪽 브랜드 원메이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라이딩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딩 하우스의 규정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다른 이 대회에서 열리는 다른 경기들은 그 라이딩 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이 라이딩 하우스의 경기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